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천회장입니다. 오늘도 또 한번 하루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같이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6시 되면은 여러분 기상이에요. 좀 피곤하더라도 좀 일찍 일어나면 좋습니다. 그래도 여름이니까 좀 약간 해가 좀 뜨고 하는 것 같지, 겨울 되면은 뭐 깜깜한 밤이더라고요 보니까. 하여튼 하루를 즐겁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들이 가득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다시 한번 또 스타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말은 행운을 부르는 마중물이다. 우리가 여러분의 말, 당신의 말, 여러분의 말이 행운을 부르는 마중물이다. 어떻게 해야지만이 마중물이 될까요? 그 행운의 1%는 아무 이유 없이 찾아오지만은 그 행운의 99%는 그 운이 좋아하는 환경을 그 만들어 놓은 사람에게만 찾아간다고 합니다. 만들어 놓은 사람한테만 찾아간다. 이는 펌프로 땅속에 물을 퍼 올리기 위해서는 한 바가지의 물을 먼저 넣어주는 것과 같겠죠. 그래서 행운을 부르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해요,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는 오늘 하루도 행복할 거야. 오늘은 기분 좋은 날이야. 이렇게 말을 하면서 스스로에게 말을 하는 거야. 이런 말들을 스스로한테, 자기 자신에게 말을 하는 거다. 오늘 하루도 행복할 거야. 오늘은 기분 좋은 날이야. 이렇게 스스로 말해주는 겁니다. 잠들기 전에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았어. 내일은 더 즐거울 거야. 난 지금 잘하고 있어.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주면 참 좋습니다. 이 단순한 습관만으로도 여러분의 삶에 행운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스스로에게 어떤 말을 들려주느냐에 따라 가지고 일이 슬슬 풀려나가기도 하고요, 엉망으로 망가지기도 한다는 걸 반드시 기억해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무의식적으로 그 내뱉는 말들에는 모두 행운을 불러올 수도 있고요, 행운을 걷어찰 수도 있다. 알겠죠? 그 행운을 걷어찰 수도 있다는 그런 힘도 있다는 거예요. 참고하셔서 한번 여러분들 그렇게 자기 자신에게 마법을 한번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또 삼성의 이야기를 한번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뭐 투자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참 쉽지가 않습니다. 투자의 길은 멀고 험하구나 하는 걸 아주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요. 그래도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았으면 좋겠고, 요즘 보니까 뭐 주문이 없다, 힘을 잃는 V자 반등론 있어요. 힘을 잃었어. V자 반등론에 대해서 힘을 잃었다고 하는데, 올 들어서 반도체 시장에서 하반기 그 V자 반등론이 득세하더라고요. 이 HBM이라고 하죠. HBM. 이 HBM 뭐야? 이거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예요. 하여튼 제가 영어를 잘 몰라가지고 HBM, 이 고대역폭 메모리를 말합니다. 이렇듯 그 AI 관련 칩 수요가 이제 급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황 회복의 기울기가 이제 시간이 갈수록 이제 가팔라진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회복의 기울기가 시간이 갈수록 가팔라질 것이다. 그런 뭐 낙관론이 이제 팽배한데, 정작 그 하반기로 접어드니까 이런 시각에 약간 뭐 미묘한 균열이 또 보이기 시작한다고 하죠. 관찰이 된다고. 이 AI 투자가 기대만큼 빠른 속도로 늘지 않고 있는 데다가 IT 산업 수요도 여전히 뭐 부진하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반도체 업황 궤적도 바닥이 짧거나 거의 없는 V자가 아니라 이 바닥이 길고 회복 기울기가 완만한 뭐 나이키 모양, 이름 뭐 나이키 모양 이런 뭐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뭐 그렇게 별로 썩 좋은 얘기를 하네요. 이 나이키 모양. 하여튼 그 나이키 모양에 가까울 거라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반도체 산업에서 일률적으로 경기 진단을 내리기 모호한 그런 대목이 동시다발적으로 목격이 됩니다. 우선 올 상반기 기준 봤을 때 삼성전자랑 하이닉스의 그 반도체 재고 자체는 거의 줄지가 않았어요. 두 회사의 감산 노력에도 올 상반기 재고 자산에는 눈에 띄는 변화가 없었는데,
증가폭이 줄었을 뿐 재고의 규모 자체는 오히려 늘었습니다. 삼성전자 그 반기 보고서에 보니까 올 6월 말 기준 그 DS 부문 재고 자산은 33조 6,896억이에요. 지난해 말과 비교를 해보니까 올 상반기에만 4조 한 6,320억 정도의 재고가 늘었다고 합니다. 이 반도체 산업이 하강 국면에 접어들기 전인 2021년 말이죠. 16조 4,500억 정도와 비교를 해보니까 2배가 넘어요. 이 반도체 재고가 크게 늘면서 삼성전자 그 전체 재고 자산은 지난해 말 52조 1,878억 원에서 올 상반기 55조 5,048억 원으로 3조 3,317억 정도 증가를 했고, 그 하이닉스의 올 6월 말에 재고 자산이 총 16조 4,200억이에요. 그래서 하이닉스의 경우에 조기 감산 효과로 증가폭은 크게 줄었고, 업계에서는 삼성의 뒤늦은 감산 효과가 아직은 본격적으로 반영되지 않은 탓으로 이제 분석이 됩니다. 이렇게 감산 효과는 시차를 두고 3, 4분기부터는 이제 반영이 되면서 이제 재고 조정이 두드러질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지표로 보니까 반도체 재고가 고점을 찍고 어느 정도 하락하기 시작한 것이 이제 수치로 관찰이 된다고 합니다. 올 2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 보니까 삼성은 지난 5월이 피크였다고 하네요. SK 하이닉스는 그 재고 일수가 올 1분기 233일에서 2분기에는 177일로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지난해 말부터 웨이퍼 투입이 크게 줄다 보니까 재고 자체는 고점을 통과한 것으로 분석이 돼요. 이 반도체 출하 등 관련 거시경제 지표도 회복 중인 것으로 봤는데, 이 KDI죠. 이 KDI 8월에 그 경제 동향에 따르니까 전년 동월 대비 반도체 수출 물량 지수가 지난 4월 1.3% 감소했고요. 5월에는 8.1% 반등을 했고 6월에는 21.6% 급등을 합니다. 이 반도체 생산은 5월에 마이너스 18.7%에서 6월에는 마이너스 15.9%로 감소폭이 줄었고, 이 반도체 출하는 5월에는 20.5% 줄었지만은 6월에는 15.6%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그럼에도 삼성하고 하이닉스의 그 주력 분야인 범용 메모리 시장은 아직 반등을 낙관하기 이른 분위기라고 해요. 시장 조사 업체에 따르니까 지난 7월 PC용 D램이죠. 이 DDR4 8기가짜리 이 평균 고정가가 전월보다 1.5% 정도 내렸다고 합니다. D램 가격이 20% 하락한 지난 4월이나 2에서 3%대 떨어진 5월, 6월보다도 하락폭은 줄었고, 하지만 그 명확한 반등 신호로 보기는 힘들다는 분석이 대체적입니다. 역대급으로 쌓인 재고를 털어낼 만큼 그 강한 수요 회복은 아직 요원하다는 게 인식이 대세고, 시장 점유율을 여러 제조사가 나눠 갖는 낸드 시장은 더 심각해요. 시장 구조가 파편화되어 있어가지고 이 공급사의 재고 조절 효과가 거의 먹히지 않는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주요 그 제조사의 낸드 재고는 아직 1년 이상 쌓여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트렌드포스는 올 3분기 D램하고 낸드 플래시 가격이 전분기 대비 각각 최대 5%, 8% 정도 하락할 것으로 보죠. 최근에 주요 반도체 기업의 그 CEO들도 신중론에 현재 합류를 합니다. 신중론. 특히 미국의 반도체 업황의 선행 지표 역할을 하고 있는 대만 그 테크 업체의 실적 부진은 향후 그 시장을 낙관하기 힘들게 만드는 요인인데요. 이 반도체 후공정 업체가 몰려있는 대만 IT 산업 특성상 이들 기업의 실적을 통해서 최종 수요자인 미국의 빅테크 실적을 가늠해 왔어요. 그 세계 1위 파운드리 기업이죠. 대만 TSMC 그 CEO가 최근에 3분기에 접어들면서 AI 관련 수요가 증가하는 것을 관찰했는데 아직은 충분하지 않다고 합니다. 전반적인 거시경제의 약세와 예상보다 더딘 중국 시장의 회복, 그리고 완만한 시장 수요 때문에 고객들은 더 신중해졌고 4분기까지 재고 조절에 나설 움직이라고 합니다. 하여튼 일률적인 반도체 경기 진단을 힘들게 하는 원인으로 시장 일각에서는 수요 변동성을 확대하는 채찍 효과, 이 불십을 이제 지목하는데, 채찍 효과는 채찍을 쓸 때 손잡이 부분에 작은 힘만 가해져도 끝부분에서는 큰 파동이 생기는 그런 현상이 이제 빗댄 용어예요. 공급망 관리 분야에서 주로 쓰이는데, 공급망에 있어서
이 소비자 수요의 작은 변동이 공급 단계를 거쳐가지고 제조업체에 전달될 때 단계마다 정보 왜곡이 생겨요. 그래서 기업의 관점에서 그런 수요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에 비췄을 때 HBM하고 AI 등 신메모리하고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그런 자본 시장의 기대가 실제 업황보다 부풀려져 있다는 그런 신중론도 읽히는 거죠. 전문가들은 전체 D램 시장에서 HBM 점유율이 한 1%를 밑을 것으로 보는데 단기간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더라도 전체 반도체 산업의 이익을 좌우할 영향력을 갖기 전까지는 적자는 시간이 걸릴 거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고, 삼성 내부에서도 HBM 시장의 성장률이 가파른 것은 맞는데 아직 절대적인 규모가 작아서 작금의 점유율 자체에는 큰 의미를 두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시장 조사기관에서도 내놓는 HBM 점유율 추정도 정확하지 않다는 게 삼성 경영진들의 인식이죠. 무엇보다도 HBM 생산 공정은 아직 수율 등의 측면에서 안정화되지 못한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HBM은 기존의 D램가보다 7배 정도 비싸요. 생산과 매입 원가가 높다 보니까 이 고객사 입장에서 HBM에 대해 사소한 문제라도 생기는 것을 원하지 않아가지고 이 발주에 최대한 신중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AI 등 비메모리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지고 있는데 이 미국의 투자은행이죠. 모건 스탠리가 이 월가의 AI 열풍을 주도하고 있는 엔비디아의 버블이 정점을 향해 가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버블이 곧 터질 거다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특히 이제 미국과 이 중국 간의 기술 패권 갈등은 비메모리 시장 수에 찬물을 끼얹었어요. 바이든 대통령도 지난 8월 9일 날 사모펀드하고 벤처캐피털 등 미국의 자본이 중국의 첨단 반도체하고 양자 컴퓨팅, AI 등 세계 분야에 대해서 이 투자하는 것을 규제하는 행정 명령을 이제 발표를 했죠. 이에 따라서 중국의 투자를 진행하려는 기업은 사전에 투자 계획을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약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AI 관련해 중국 투자를 규제하기로 한 가운데 이제 엔비디아가 슈퍼칩이죠. GH200을 공개를 했는데 이 칩 성능 향상으로 더 적은 수의 칩으로도 동일 성능의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할 수 있다는 발언으로 주가는 오히려 이제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최근에 중국에서 대형 부동산 개발 회사의 디폴트 위기 등 디플레이션 우려가 확산 중인 것도 수요 회복을 예단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죠. 중국의 부동산 개발업체의 연쇄 디폴트 위기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투자자 사이에서 중국 경제 불안감이 확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하반기 반등을 일제히 예측했던 증권가에서도 속도 조절론이 현재 확산 중이고요. 올 2분기 들어서 미국과 중국 테크 기업의 소매 매출액은 전년 대비 개선되고 있는데 일반 서버를 포함해가지고 전방위적 실수요 회복은 아직 부진한 상황이라고 진단을 하고 있고요. 또 애널리스트가 극악의 업황을 경험하고 있는 낸드의 경우에는 글로벌 공급사가 추가 감산을 표명했다고 하죠. D램은 낸드 대비 양호한 수급을 보이고 있는데 이 B2C 수요 회복이 미진할 경우에는 연내 D램 공급사의 재고가 정상 수준에 진입할 가능성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보니까. 그리고요, 현재 삼성전자가 일본 시장에 5세대 폴더블 이 스마트폰 갤럭시 Z 플립 5랑 폴드 5를 공개해가지고 다음 달 1일 출시를 합니다. 20일 삼성에 따르니까 이 회사는 이날 일본 도쿄에서 미디어 행사를 열고요. 플립 5, 폴드 5를 공개를 했는데 일본에서는 오는 31일까지 이제 사전 예약을 진행을 해요. 다음 달 1일 공식 출시하는 일정입니다. 일본은 한국과 미국처럼 갤럭시 폰의 1차 출시국이 아닌데 일단은 한국보다도 약 3주 늦게 이제 출시를 하네요. 판매 모델은 플립 5의 경우 256기가짜리하고 512기가짜리, 그리고 폴드 5는 256, 512, 1TB 이렇게 온라인 전용으로 이제 구성을 했다고 합니다. 가격은 한국보다도 다소 좀 비싸네요. 일본의 플립 5 출고가가 15만 4,300엔, 우리 돈으로 한 141만원. 폴드 5는 242만 아니라 224만 2,660엔, 우리 돈으로 222만원이네요.
한국은 각각 139만 9천 원, 뭐 209만 7천 원인데 좀 비쌉니다. 우리보다도. 삼성은 올 상반기부터 일본 시장에 갤럭시가 아닌 삼성 브랜드를 내세우는데 과거에는 한국산 제품을 기피하는 일본 시장의 정서 때문에 제품 후면에 삼성이 아닌 갤럭시를 배치했지만은 최근엔 글로벌의 그 브랜드 전략의 통일성을 위해서 다시 이제 삼성으로 돌아왔어요. 이번에 일본 플립 5랑 폴드 5도 이제 삼성 로고를 이제 부착한 채 이제 판매가 되는 겁니다. 시장조사 업체 스트레티지 애널리스트에 따르니까 삼성은 올 2분기 일본 시장에서 점유율이 10.9%인데요. 애플이 47%, 그 샤프가 11.8%에 이어서 현재 3위에 올랐습니다. 지난해 1분기 13.5%를 기록하면서 눈에 띄는 성장을 보여줬던 삼성폰은 지난해 4분기에는 9.5%까지 다시 점유율이 떨어졌다가 올 1분기에 다시 또 7.6%까지 하락한 바 있죠. 최근에 몇 년간의 추이를 보니까 애플의 신제품이 나오는 하반기에는 일본에서 삼성폰의 점유율은 힘을 좀 잃어요. 상반기는 10%대를 넘어들면서 점유율을 키우다가 이제 하반기 되면 떨어지는 흐름이 반복되는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일본 시장에서 폴더블 폰은 젊은 층들에게 새로움으로 다가가고 있어요. 그래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이 나옵니다. 실제 도쿄나 오사카 등 그런 대도시에서 이 플립 시리즈를 사용하는 20에서 30대 젊은 층들을 종종 볼 수가 있다고 하죠. 업계 관계자도 분명 애플 점유율이 압도적인 일본 시장이지만은 폴더블 폰이 이전 나온 이후로는 삼성폰을 바라보는 그런 현지 젊은 층의 시각이 일부 변화하고 있는 건 사실이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좋은 소식으로 들릴 것 같습니다. 삼성이 그 주요 그 공과대학이죠. 국내 주요 공과대학 5곳을 돌면서 이 반도체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테크앤커리어 포럼을 개최하는 것 같아요. 업계에 따르니까 삼성에서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디바이스 솔루션 부분은 이날 한국과 카이스트에서 올해 TNC 포럼 일정을 시작을 해요. 이 TNC 포럼은 삼성전자 DS 부분이 반도체 인재 발굴과 양성을 목적으로 해가지고 2016년부터 매년 시행하는 글로벌 채용 설명입니다. 삼성은 카이스트에 이어서 내달 30일까지 성균관대, 서울대, 연세대, 포항공대에서 차례로 TNC 포럼을 열고 삼성전자 DS 부문장이 삼성전자 반도체 여정을 주제로 해가지고 영상을 통해서 기조연설을 합니다. 그 이후에 DS 부문의 채용 그룹장이 회사의 조직 문화 등을 이제 설명을 하고 삼성전자 기술 임원 강연과 신입 석박사 출신 그 임직원 등 현직 엔지니어와의 1대1 상담도 진행을 하고 있죠. 삼성은 TNC 포럼 홈페이지에서 사람과 미래를 연결하는 시간이라는 주제 아래 삼성전자 반도체 기술과 커리어에 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행사를 소개했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업계가 인재 확보에 주력하는 가운데 삼성은 국내 대학 7곳에서 반도체 계약학과를 운영하는 등 인재 양성에 힘쓰고 있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삼성에 관련된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 다음에 또 볼 수 있도록 해요.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